김지양, 정혜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양. 정혜인입니다. 선생님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방구석 쭈구리요. 책 한 권 낸 그냥 방구석 쭈구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그 앞에 저희 그 설명이 굉장히 교양방송 같은 그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저희가 지난주에 정신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정신병 이슈. 네. 그래서 정신병 이슈에 이제 더하기 이제 입원 이슈가 있었다. 네, 요즘 일이 커지는, 그래도 이제 커졌다가 마무리되는 소동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원래는 오늘 이제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뭐 급하지 않아? 성형 얘기 뭐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이 있은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기억이 따끈따끈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저는 팬데믹 이전의 입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맞아요. 예인님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아주 네. 최근에 의료 파업 시즌에. 네. 그러니까 팬데믹 플러스 의료 파업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즌의 입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네. 같이 고민하면서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네. 입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입원을 결심하게 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원래 정신병, 특히 우울증이 되게 심하면 이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그냥 나아지고 싶다는 의욕이 아예 사라지는 기도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시즌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와이프가 요리를 집에서 하다가 물 볶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있었던 스테인리스로 된 그 뒤집개 같은 게 네. 발등에 떨어져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원래 같았으면 내가 요리를 했을 텐데 뭔가 내가 지금 아무 기력도 없이 있으니까 저 와이프가 너무 많은 집안일을 맡게 되고 그러다가 다쳤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누군가 다치니까 이게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약간 좀 각성을 하는 계기가 있었고 네. 근데 각성한다고 바로 뭐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나아지죠. 네, 그래서 어떤 막 제가 개인적인 일정들을 소화하기가 계속 힘들어서 약속을 막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니까 네. 또 팬데믹 이전에 입원하셨던 우리 지향님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저 와이프 주변에도 그때 입원을 했던 게 친구들이 있는데 뭐 다 그때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비교적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뭐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도 제대로 뭔가 이렇게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예 차라리 뭐 단 일주일이라도 입원을 해서 약간 치료만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좀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아하. 되게 고무적인 계기네요. 네. 근데 고무적인 계기를 이제 잘 이렇게 점점 이렇게 푸시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일들이 너무 빡친다, 짜증난다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이게 뭐 내 뜻대로 되면 사실 제일 좋은데 네. 저도 사실 되게 뭐랄까 이게
도박을 하는 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었던 거여서 뭐 안 되면 뭐 그냥 뭐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무섭다. 어쩔 수 없지가. 그래서 약간 눈을 희번뜩이면서 방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먼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제가 너무 타격이 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살 사고에 너무 오래 시달렸던 거예요. 오래 시달린 것도 아니고 자살 사고는 딱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맞아.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내일이 아니라 1초 뒤가 없어. 그냥 내가 1초 뒤에 숨 쉬고 있는 게 그냥 럭키비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내가 의도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살을 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 왜 저런 걸 물어보지?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죽고 싶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를 알겠는 그치.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와 그래서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죽겠는 거야. 그 기분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이 어떤 류의 정병을 알아온 사람들은 그 메타인지는 되는 거지. 맞아. 2단계면은 뭔가 위험하다. 맞아. 이것은 잘못됐다는 어떤 신호가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짐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 비계까지 챙겨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수건을 주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수건까지 바리바리 이런 거 다 알려주길 챙겨가지고 간 거야. 근데 제가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해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루트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도 이전이었고 그래서 되게 무사히 잘 입원이 된 케이스였어요.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입원이 아니었고 그때는 네. 두 번째 입원이어서 병원에 병실로 올라가는 내내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 알고 가는 거. 알고 가는 거. 그래서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 진짜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약간 플렉스를 했었던 게 1인실에 들어갔어요. 비어있는 곳이 마침 1인실이었던 거야? 아니요. 비어있는 1인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면 진짜 휴식할 수 있었겠다.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좀 신경 쓰이지 않고 아무래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쵸.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신병원은 커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막 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도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뭐 물론 당연히 1인실도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옷은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되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은 네. 폐쇄병동이셨어요? 아니요. 개방병동? 개방병동. 보라매 병원의 개방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보라매 병원의 개방병동.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들어가기 쉽지 않아. 네. 거기 그 병동 수도 많지 않나요? 개방병동은? 네, 맞아요. 많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훑어도 정신과 그 입원 가능한 개방병동이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어떤 루트로 입원을 하셨나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기지양님 포함해서 네. 다 스스로 자의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입원을 한 케이스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조언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도를 했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요새 의료 상황이 네. 좀 이전과 달라서 그게 될까 하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 일단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며칠치 지낼 수 있는 짐을 챙겨서 먼저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원래 있었던 건지 요새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일손도 부족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문진표. 네, 그 확인을 하는 방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적합성을 약간 판단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에 되게 전 이제 굳이 평소에 하지 않았을 이제 인격 묘사 같은 걸 앞으로 할 건데요. 네. 되게 젊고 친절하고 귀여운 인상의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뭐 저도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 근데 지금 저희 이거 파업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 고 하면서 막 자기가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막 되게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막 몇 개 제안을 주셨어요. 뭐 일일이 모든 병원에 다 연락하거나 가보는 거는 좀 힘들 테니까 119에 연락을 해서 그냥 이러이러하다 해서 신고를 해서 그냥 가던지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라도 받아라. 왜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신고 받으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네. 그 정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선한 분이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 나와서 바로 119를 신고를 한 건 아니고 네. 일단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해서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갔지만 거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입원할 수는 없었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그냥 관할 지역에서 신고를 해야 맞아요. 거기서 가까운 데부터 네, 가기 네, 때문에 네. 집으로 와서 저의 와이프가 119 신고를 했어요. 네. 그때도 그냥 자살 사고가 있고 자의로 입원을 원한다. 네.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했음에도 네. 어쨌든 저는 이 응급한 상황에서 네. 이 도움을 주는 어떤 보조적인 그 직업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경찰과 그 구급대 요원이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 근데 그 사람들도 저희를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자살해서 사고가 났다는 줄 안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그냥 멀쩡해 보이는 여자애 둘이 있으니까 얘네 뭐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당황하고. 그쵸. 어떡하면 좋아. 그때부터 이제 저의 와이프가 계속 자살 사고라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뭐 자살에 대한 뭐 생각 뭐 등등으로 되게 말을 계속 바꿔서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해서 온 거고, 그래서 저희를 보자마자 이런 걸로 그렇게 전화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와이프의 버튼이 눌려가지고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당사자니까 뭔가 계속 그런 상황이 위축됐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그 보호자로서 저도 보호자였던 적이 있으니까 보호자일 때는 이게 내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을 이렇게 누가 그렇게 오인하거나 건드리면 굉장히 내가 이제 전투태세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는 상당히 평소에 좀 심약한 스타일이라서 그럴지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빡이 쳐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뭐 내가 전화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 전화를 다 듣기도 전에 끊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네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막 울분에 막 차가지고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근데 본인이 이제 울면 지는 느낌이니까 약간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참고 막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거기서는 약간 당황하면서 머쓱 약간 해진 거죠. 그래서 좀 뒷걸음질을 치는 느낌으로 뭐 이러다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런 조언을 듣고 연락한 거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래요? 거기 병원 알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싸우자는 건 뭐야. 그래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지 않았죠. 왜냐면 그 병원에서는 저한테 호의로 그럼요. 예전에라면 가능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거기서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지 않았고 그 오히려 뭐 우리가 전화해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도 니네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났지만 얘네가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거를 판단하고. 네, 판단하고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라도 보내줄 수는 없냐 해서 뭐 그분들이 뭐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뭘 보냈어요. 떠나면서.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알아본 리스트였고 그냥 네이버 검색에서 복사한 것 같은 아무 성의 없는 그냥 대표 번호 몇 개 있는 그런 거여서 아 진짜 이 공공 시스템이 원래 이랬나 이렇게 된 건가 진짜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최소한 뭐 상황이 안 돼도 태도도 진짜 너무 별로다.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느낀 건 모두가 남성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짬이 없어서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울분을 터뜨릴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굉장히 어린 여자 경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느끼잖아요. 그것도 약간 저 사람은 우리에게 공감해주고 있다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또 와가지고 진짜 남자들 왜 이러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약간 너무 평소에 내가 너무 남자를 안 만나고 너무 여초 이 문화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평범한 세계의 남성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나눠보는데 너무 저는 다른 종족인가? 같은 그쵸. 무슨 말을 왜 못 알아듣고 왜 말을 이렇게 하고 너무 저 약간 세상에 처음 나온 충격 같은 걸 받았고 그쵸. 그럴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털레털레 들어와서 허탈했지만 그리고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됐지만 또 저희 와이프가 포기하지 않고 한 군데만 더 가보자 우리 발로 직접 그래서 이제 뭐 한 군데 더 갔어요. 고려대 병원을 갔고 구로병원 네네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먼저 제가 다니는 정신과에 들러가지고 진료 의뢰서를 담당 선생님한테 받아서 가지고 이번에 좀 더 절차적으로 앞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절차적으로 좀 해보자 해서 서류들을 챙겨서 갔더니 이번에는 그 응급실 안에 진입이 드디어 가능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더니 들여보내줬고 그 심지어 응급실에도 1인실 같은 별도의 격리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있으라고 해서 좀 쾌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에 계신 어떤 남자 의사분이 와서는 뭐 이러이러해서 입원을 고려해서 왔다 했더니 자기네 병원 폐쇄병동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가 많이 다른가 해서 그랬더니 거기 막 무서운 사람들밖에 무서운 아저씨들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사가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런 정신과 병동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오셨고 그분도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심지어 아리따웠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합리적이고 정말 정신과 전문의라면 할 법한 이 상황에 적합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만족감을 느끼면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병동에 그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리가 없었어요. 폐쇄 병동임에도.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를 쫓아내지 않았고 이미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루를 머물고 아침에
다른 데로 전원을 시켜주겠다. 최대한 알아봐서. 라고 해서 그 상태로 그냥 그 격리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응급 침대 같은 곳에 누워있고, 와이프는 보호자 침대도 아니고 의자 같은 곳에 거의 누워서 잤는데도 너무 잘 잔 거예요, 둘 다. 되게 잘, 왜냐면 약간 이게 집에서는 쉬어도 잘 못 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단한 일을 겪었는데 뭔가 그냥 동떨어진 곳에 와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잘 쉰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안타깝게도 일단 그 대학병원이나 어쨌든 그 상급병원,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2차 병원 연계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곳 중에서만 알아봐서 갈 수 있다고 해서 어찌어찌 갔는데 또 그 가는 과정이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가는 과정이 어차피 갈 거니까 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불러준 그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게 민간 구급차였고 나중에 알았죠? 그거 타고 나서 20만 원만 주세요 라고 아저씨가 해서 그리고 그 오신 기사님도 막 저한테 협조하시면 괜찮은데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저 완전 협조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 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너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고 막 와이프한테도 하고 계속 뭐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딘가로 이송이 됐어요, 제가. 어딘가로? 네. 그리고 거기로 갔고, 어쨌든 그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 그 기사분은 어떻게 가시고, 네. 왜냐면 원래는 입원하는 것까지 보고 가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건 아마 진짜 강제 입원이거나 폐쇄병동일 경우에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건데 나는 자의로 입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서서 막 저희 가도 되나요? 막 계속 껄렁껄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의 입원이니까 가셔도 돼요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입원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그날 금요일이어서 의사분이 한 명밖에 그 시간에 안 계셔서 네. 계신 분이랑 약간의 문진을 하고 네. 그 의사분이랑은 그냥 평범했어요. 네네. 문진을 하고 그러면은 입원을 뭐 해보자. 근데 의사는 입원을 장기로 최소 한 달 이상으로 하기를 권했는데 뭐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간 건 아니어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래서 난 되게 짧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가 보고 판단해도 되니까 자의 입원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가 의사를 밝히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이제 약간 이렇게 애타게 이별을 하고 잘 있어 잘 가 이러면서 또 막 들여보내면 안 되는 물품 이런 거 되게 까다롭. 네, 맞아요. 뭐 운동화끈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오만 개 다 한대요. 네, 원래는 안경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겨우 안경 보니까 제가 너무 멀쩡해서 안경을 허용해 준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나 이런 상황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왔다. 근데 연락이 오면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대답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럼 하루에 한 번 핸드폰을 확인하게 해주겠다. 뭐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병동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서 문이 열리는 순간 알았어요.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닌데?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느낌이 오는? 근데 그치만 그때도 약간 이 모든 상황에 저는 약간 가스라이팅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여기서 한번 나도 적응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방으로 갔는데 방이 굉장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혹시 퀸스 갬빗 보셨나요?
퀸스 갬빗? 나 왜 이름을 알게 그 체스 두는 여자 천재 나오는 네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 물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런 기숙사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그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는 되게 철제로 된 네. 얇고 헐겁고 오래된 그런 침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렇게 4개가 있었고 그리고 매트리스라고도 할 수 없는 두께 막 5cm 되는 이상한 이렇게 패드 같은 것만 깔려있는 네네네. 그런 침대가 있었으면 그리고 거기도 이제 뭐 자살 자해 위험으로 인해서 줄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콘센트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뭐 벽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중산층 뭐 외과 환자들의 병동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뭐 바래거나 어떻게 된 것들을 전혀 수리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게 방치된 그런 곳이어서 되게 저도 심란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심란한 거 플러스 이런 곳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몰랐다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충격과 네, 그런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 왜?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 아무런 자극이 없잖아요. 거기만 그쵸. 갇혀있으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뭐 옆에 계신 분이 뭐 멀쩡해 보이시는데 막 이래요.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달랐나 봐 느낌이. 그래서 아이 저 원래 겉으로 멀쩡해 보여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뭐 물어보세요 막 이것저것.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게 그나마 그들에게 어떤 자극이니까. 그래서 뭐 스스로 자의로 입원을 한 거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했더니 약간 부러운 것 같은 눈빛이랄까? 뭔지 알 것 같아.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의 입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퇴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퇴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체념한 것 같은 분위기? 못 나간다 나는. 네, 약간 이런 그냥, 느낌에. 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여기다 몇 달씩 있으면 그냥 저렇게 되겠다. 그래서 저분들이 처음에부터 이런 바이브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발달장애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되게 귀엽게 제가 그냥 무대를 걷고 있으면 갑자기 서서 너 누구야? 막 이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오늘 들어온 누구예요? 이러다가 뭐 너 몇 살이야? 이래서 몇 살이에요? 했더니 그분이 저보다 3살인가 많았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 같았지만 그래서 언니네요? 이러니까 막 되게 좋아하면서 저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안 하는데 너무 푹신푹신한 그게 너무 약간 내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 포옹이 너무 뭔가 약간 그런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약간 뭔가 혼자 더 약간의 어떤 친밀감 같은 거를 가져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도 똑같이 반말했어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야 나도 막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 폐쇄병동은 흡연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흡연 타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여성만 있는 층이었고 네. 이제 남자분 간호사의 인솔하에 옥상에 이렇게 옥상도 다 뚫려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쳐져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옥상에 그래도 바람이 통하는 공간으로 식사 후에 일제히 가는데 그 가는 과정도 웃긴 게 가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 그 자기의 이름이 써 있는 담배각에서 네. 그 간호사분이 1개나 2개까지만 나눠줘요. 그러니까 각자 담배 기호까지는 존중을 하더라고. 자기 거는 필수 있게 자기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걸 받아서 숫자를 세가지고 간호사분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갔을 때 제 짐을 간호사가 싹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몰랐는데 담배가 들어있었어요. 요새 왜냐면 한창 피다가 요새는 잘 안 펴서 그냥 넣어뒀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담배 태우시죠 이래서 근데 뭐 저 안 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간호사분이 근데 여기 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럼 나도 좀 사람들의 동태도 보고 말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저 필래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타에 같이 올라갔어. 근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밤이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담타의 어떤 여성분에게 근데 혹시 여기 주말에는 뭐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노래방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게 어떤 퀄리티인지 모르지만 평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주치의도 그 분의 이런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월요일이 돼야지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지금 집 놔두고 아무런 프로그램이나 의사나 아무런 진료나 아무 케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3일 자야 된다는 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우울했다가 내가 왜 우울하지?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다시 간호사분들에게 가서 저 퇴원할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죠. 저는 강제 입원이 아니니까 다행히. 네. 약간 저를 되게 굉장히 흔쾌히 보내주셨는데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네. 약간 우리는 그렇게 인권 막 탄압하고 강제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제스처를 좀 오바스럽게 보여주는 정도로 느껴졌었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냥 거의 말 끝나기가 무섭게 막 여기로 가시면 되고 막 이렇게 막 안내를 급하게 하는 게. 그리고 저한테 말 걸었던 그 발달장애로 추정되는 분이 제가 막 짐 싸서 가려고 하니까 막 너 어디 가? 막 이래서 나 퇴원해 이랬더니 막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언제 퇴원하는데? 뭐 이랬더니 이게 진짜지 아니면 뭔지 알 수 없는 뭐 4월 30일이랬나? 되게 생뚱맞은 날짜를 줬어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화이팅 해 막 이러니까 뭐 같이 화이팅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방에 있던 분들도 약간 아쉬워하는 분위기? 그래도 그 빈자리에 모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뭐 아쉽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도 왠지 여기에 있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내가 괜히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나가는 게 괜히 뭔가 심리적인 어떤 자극을 될까 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막 바리바리 뭐 거기 와서 새로 사고 했던 막 음료수 막 휴지 이런 거 다 나눠드리고 막 그러고선 어찌어찌 나왔죠.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네. 지금 이 상황 의료 파업과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뭐 인력이 감축되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아마 그 대학병원 같은 곳은 인턴 레지던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사실상 착취하면서 그쵸. 너무 살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람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그쵸. 그것 여러 가지가 이제 쌓여서 지금의 이런 공백 상태에 이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부터 아마 과도기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어쨌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내 의식을 완전히 잃어서 아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정신질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쵸. 주변에 거의 모든 친구들. 기능하는 정신과 환자들. 네. 그냥 자기 스스로 평소에도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맞아요. 그런 수준의 환자들이 조금 응급하거나 더 도움이 필요할 때 방법이 없구나 거의. 없어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이제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다른 질환 환자들과 섞일 수 없이 개방병동이라고 해도 정신과,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 자체가 너무 적고 애초에 그럼 그렇게 우리들은 갈 데가 없네.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이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격리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보호와 집중 케어라기보다는 정말 격리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폐쇄병동에 있어 본 건 아니지만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이제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사의 소견과 본인의 이제 행동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3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병원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응급하거나 진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 비싸니까 그렇게 그냥 방치하듯이 무조건 장기 입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2차 병원의 경우는 그 정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케어를 못하겠어. 그러면 사실상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가 있대요. 뭐 10대 때 애가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힘들거나 문제가 실제로 있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부모가 얘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경우. 근데 보호자니까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그 생활에 정신병동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몇 달을. 그럼 나와도 성인이 되어도 계속 그 생활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럴 법하다는 느낌이어서 세상에 너무 이것도 진짜 계급이다. 진짜 아픈 것도 진짜 돈 없으면 아플 수도 없다. 맞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네. 약간 저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그 모멸감과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있고 이상한 소리를 왜 나한테 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참 신경이 복잡했어요. 뭐 저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얼떨떨한 며칠을 보내면 되는 거였지만 그쵸. 되게 특이한 경험을 또 하고 말았다. 저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이었고 저는 첫 번째 입원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입원은 되게 스무스한 편이었고 제가 그것도 자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스무스한 편이었고 첫 번째 입원 때는 저도 이제 온 그 병원들의 이제 입원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입원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해서 어딜 갔냐면 서울 저쪽 노원구 어디인가 저 위에 서울시 정신 뭐 있어요. 무슨 병원이 있어요. 네, 뭐 서울시의 이름을 단 무슨 병원이었나? 뭐 아무튼 병원이 있어. 그래서 맞아.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오밤중에 응급으로.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입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 되고 낮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낮에 외래를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외래 예약을 하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꾸역꾸역 또 거기까지 간 거야 다시 낮에. 근데 그랬더니 폐쇄병동밖에 자기는 이 자리가 없고 폐쇄병동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폐쇄병동에 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 온 거야 다시.
그니까 나 뭔지 느낌 알 그게 것 4, 5년 전이었어요.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 내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구나.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느낌이 주는 그 맞아. 박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뭔가 이게 의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셔야겠어요가 아니고 약간 상황이 이러니까 뭐 회생 현장이라도 갈래요? 뭐 이렇게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았고 굉장히 나는 전문가를 만나러 온 건데 아무도 잘 모르고 다 그리고 뭐 응급의학과 안에서도 다 그 분과가 다르고 뭐 이송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원무과 막 다 다르니까 다 서로 몰라요 사실상 모든 거를 서로 알고 있지가 않아서 막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 막 그게 똑같으면 여러 번 해야 돼. 그래서 편하죠. 약간 제가 장례식 때 느꼈던 장례식 그 와이프 장례식에서 제가 거의 고스트 상주로 있으면서 느꼈던 네. 그 정신없음과 이 부조리함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입원한다는 건 진짜 3대가 덕을 쌓아야 맞아요. 가능한 것이었다. 네, 제 후손들이 조금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선대가 덕을 쌓았어야 그러니까, 됐지.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치. 잘 살아줬어야 하는데 그들이 네, 이제 잘 덕을 못 쌓지 살아가지고. 못한 덕분에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난 이제 후손도 안 낳을 건데. 그래서 정신과 입원이 상당히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판단을 잃은 상태로 정말 강제로 실려가지 않는 한 그냥 일반 병동에 입원한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얘기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치료나 진료는 동네에 있는 우리가 보통 주치의를 만난다고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적을 더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절감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네. 진료를 감사해요. 권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어플을 엄청 뒤졌는데 선생님 한 분이 1월달에 정말 기적처럼 1월 30일에 네. 예약이 가능하신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녹음은 11월에 하고 있고 네. 2달 뒤요. 2달 뒤. 그래서 그거라도 가야 된다. 지금 당장 예약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때 괜찮은 건 없다. 지금 해놔야 된다. 일단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뒀죠. 예약이 맞아요. 시간. 그리고 제가 평소에 진료받는 그래도 동네에서 비교적 가까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그 의뢰서를 써주시면서 만약에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외래를 잡으시고 어쨌든 응급실을 통해서 간 거니까 그냥 일반 외래로 잡는 것보단 빨리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무조건 잡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충의 상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체험한 그 생생한 제가 무슨 탐사보도하러 들어갔다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 이렇게 많이 겪어야 되지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이 정말 사각지대가 있는데 되게 우리가 모른다. 심지어 나도 정신과 다니는 사람인데도 네, 그러니까 몰랐다. 정신과와 정신병원은 다른 곳인데 곳이고. 나는 정신병원이 훨씬 체계가 잡혀 있고 체계가 있고 인권은 당연히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한 것과 달랐다.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차 병원 제가 간 곳은 그랬다. 아직도 얼떨떨해요. 어때요? 다 갔다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되게 고생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막
혼란스럽고 그랬지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혹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그걸 주위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몰랐을 테니까. 저는 입원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개방병동에 자발 축복. 입원해서 대학병원에 있었던 것이. 네, 정말 흔치 않은 네. 운이었고 네. 그 진짜 조상의 은덕으로 입원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었다. 맞아. 근데 이게 주는 밥 먹고 나를 케어해주는 내가 조금만 가만히 누워있어도 선생님이 와서 괜찮아요? 기분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줘요. 전 와 천사인가? 천사인가? 약간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전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때 입원하는 게 입원 병동이 아니다. 그 전에 사실은 조금 더 케어를 받아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는 그러니까 곳이 위험할 지경으로 안 갈 수 있게 네.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증 이상의 우울을 겪고 계신다면 저는 반드시 대학병원에 그 외래 접수를 꼭 해두시고 그 당시에 내가 조금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입원의 가능성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게요. 그래서 큰 병원에 한번 다녀가서 저도 좀 혹시 모를 일에 좀 루트를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고 이걸 제가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상담 선생님도 약간 좀 살짝 분개를 조금 하시면서 제 상담 선생님은 그 개인적으로는 누구든 원하면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근데 전제 조건은 그러려면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했고 제가 그간에 겪은 약간의 수모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사는 아니지만 약간 보건의료 관련인으로서 대신 사과하겠다. 그것까지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뭐 요새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그렇고 뭐 좀 그렇다는 설명을 약간 곁들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상황에 처음 처하니까 내가 너무 유난을 떤 건가?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었나? 이렇게 계속 약간 나를 약간 비난하고 자책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파트너랑도 얘기하고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좀 잘못되었어.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의 반응이 오히려 저에게 약간의 안심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고 맞아요. 혹은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죠. 너무너무. 특히 근데 제가 이번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 없어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요새는 뭐 의사들이 지금은 요새는 그런 거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존재한다. 인맥이 진짜 크고 실제로 그런 주위의 경험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 딱히 없고 있어도 지금 연락하기 뭐한 갑자기 그런 사람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걸 약간 이런 그 어른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누구누구는 알아둬야 된다. 이게 맞아. 무슨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이 상황이 이게 사회가 바뀌는 게 잘 맞는데 너무 이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의료는 진짜 이렇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권리고 이게 이제 막 더 민간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이 이런 분위기가 정말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그 여성들의 젠더 섹스, 릴레이션십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다고 네.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2화에 걸쳐서 정신병 얘기 너무 하고 있고 그쵸. 하지만 여성으로 살면서 정신병 안 걸리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웃었어요. 다 포함돼. 그리고 인생 다 포함돼. 아니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좀 이제 야한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 맞아. 약간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더 이상 야한 얘기 할 게 없어. 어떡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슨 야한 얘기하면 좋을지 예, 사연 좀 보내주세요. 그 젠더 섹스 어쩌고 관련한 거 무슨 얘기 해야 되죠? 네. 일을 벌려놓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할 말이 없어졌다. 생각해보니까 삶에 거의 병원 투어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고 야한 순간이 그다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욕에 대한 얘기 하기로 맞지. 했잖아요. 성욕에 대해서는 뭐 없다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인 씨의 이번 분투기를 들어보았고 여러분도 사실 병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답답했었던 순간 아니면 나 이런 거 좀 힘들었어 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약간 좀 살풀이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조금 살짝 지난 드라마인데 제가 뒤늦게 마침 이 타이밍에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정식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너무 좋죠. 박보영님이 주연하시는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인데 그거를 마침 당시에는 이게 그냥 햇살 힐링물일 것 같고 약간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병으로서 오히려 딱히 궁금하지는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1회를 봤는데 그래도 아무리 판타지여도 그런 캐릭터들의 맞아요. 이미 설득이 되고 만 거야. 마음이 좋아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추천드리면서 그런 병원이 정말 생기기를. 저는 병원밥. 오! 병원밥을 좀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았어. 근데 그러니까 맛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남이 해주는 밥이어서 그치. 고마운 거야. 내가 손가락 안 해도. 내가 손가락 안 해도 진짜 입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도 이거 안 먹으면 선생님이 쫓아오니까 먹어야 되는 그런 병원밥. 너무 슬퍼. 근데 그게 필요해. 맞아. 어떨 때는 그쵸? 억지로라도 옆에서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맞아요. 이거 먹어야 삽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필요해요. 완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혼자 살았으면 아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좀 강제로 좀 옆에서 근데 자꾸 입을 벌려 먹여주는 강제로 게 필요해. 자꾸 누가 먹여가지고 이제 살이 찌기도 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냥 뭘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요새 저도 이제 가끔 약간 힘이 나면은 한 번에 그 트렌드에 맞게 저속 노화밥을 대량으로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좀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면 뭐 일에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기만 하고 이러면 하기 어렵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서 맞아요.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만 하기에도 이게 뭔가 좀 많은 것들을 따라줘야지 더 잘 챙길 수 있는 일이라는 아쉬움이 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살고 계시는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진짜 꿀 정보. 네, 그래서 조금 내가 상태가 좀 좋지 않다. 혹은 이제 고위험군이다라고 하면 뭐 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상태를 살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그런 공공 서비스.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챙겨줄 지금 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되게 유구하게 오래전부터 있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필요하고 그런 네, 최소한의 너무, 복지다. 근데 의외로 좀 안 알려져 있어서 저도 알려주셔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상담 8회기까지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네.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된 건데 이제는 원래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 요새는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도 근데 아니고 원래 더 뭔가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뭐 동네 내가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8회기에 한해서 나라에서 이제 상담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하는 제도예요. 진짜 짱 좋아. 그래서 내가 다니는 상담센터에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다른 상담센터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해볼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소진되기 전에 꼭 한번 이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니. 전국민의 마음이 지금 거의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죠. 그거를 이제 알긴 아나 봐요. 이런 정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제 꼭 챙겨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혹시 뭐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것도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얘기 많이 나눠봐요. 댓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제가 우시나요? 네, 제가 요새 좀 쓸쓸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네, 없어서 저도 좀 외롭습니다. 잘 들었으면 잘 들었다라고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라고도. 아니면 이따가 들을게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야한 거 혹은 과연 될까? 애는 써보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건강히 지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 안녕. 김지양 정혜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